오케이. 11회 한번 보자. 원의 방정식인데, 자, 조금 어렵다. 일단, 이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잖아. 맞아? 이런 직선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걸 배웠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원이라는 도형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일단 그 원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 정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의 정의가 뭐지? 원의 정의. 원의 정의가 뭐야? 응? 뭐한 거? 각이 없는 거? 각이 없는 거는 뭐 이렇게도 각이 없는 거. 뭐라고 해? 원의 정의. 몰라? 기억 안 나? 원의 정의? 동그라미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원의 정의는 아니지. 그러니까 원의 정의라는 건 이제 한 점으로부터 한 정점이라고 얘기하거든. 정점. 그러니까 정해진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정돼 있는 점.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지. 오케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서 쭉 이어보면 그럼 이제 원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게 원의 정의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정점을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설정을 하냐면 0,0으로 설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원점으로 설정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점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그지? 여기 있는 점일 수도 있고, 요 위에 있는 점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엄청 무수히 많으니까 좀 일반적으로 이제 x, y라고 이렇게 쓸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반지름이라고 얘기하죠, 반지름. 기호로는 보통 이제 r이라고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r이 되는 그런 x, y의 그 순서상, 그거의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거리가 항상 r인 그 관계식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라고 써주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럼 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0의 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 y-0의 제곱이니까 y제곱. 이게 반지름 r과 같다라고 해서 식을 만들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요걸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됐냐? 그럼 이 방정식에서 이거의 원의 중심이 뭐야? 중심 좌표가? 원의 중심 좌표는 0,0. 반지름 얼마? 반지름은 r이겠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원의 표준형이라고, 기본형이라고 얘기해. 기본형. 이러한 형태를. 그러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식을 원의 가장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 0,0 정점을 0,0이라고 하지 않고 이 중심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a, b라고 했을 때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써보면 똑같아. 루트 이번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r이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 이거 루트 없어지면서 여기가 제곱이 붙겠지. 맞아?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할 거야. 표준형. 이렇게. 이걸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서는 중심이 뭐야? 중심의 좌표가 a, b, 반지름은 r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개한 거, 이거를 이제 이 제곱을 다 전개해서 쫙 풀어갖고 이제 정리를 한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원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해. 됐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 상태에서 전개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문자가 좀 많고 좀 이제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좀 대표적으로 x 계수, 그 다음 y 계수,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만 이제 덩어리로 이제 a, b, c라고 해놓고 요걸 이제 원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어떤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너네가 이제 그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풀기 때문에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 너네 예를 들어서 그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찾으래.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보래. 뭐야 이거? 1,2잖아. 맞아? 꼭지점 좌표 찾는 거는. 그러니까 얘 0되는 x값을 찾아서 1이라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그럼 만약에 여기 원의 방정식에서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뭐 9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서 중심 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 2, 마이너스 5라 쓰면 돼. 어렵지 않지? 찾는 거는.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 있는 게 반지름 자리가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 자리니까 뭐라고 써야 돼? 반지름은 3이라고 써줘야겠지.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우변의 양의 제곱근이 이제 반지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우변이 지금 r제곱이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표준형에서 이제 중심 찾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반지름도 마찬가지. 그럼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렇게 나왔어. 이건 이제 기본형 상태잖아. 그치? 기본형의 형태인데, 여기서 중심 좌표는 어떻게 돼, 그러면? 0,0이겠지. 그치? 0되는 x값 0이고 0되는 y값이 0이니까. 그치? 반지름은 얼마? 5라고 쓰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표준형 상태에서, 이런 형태에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거야. 이해하지?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표준형으로 이쁘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형 상태로 주어지고 나서 뭐 이제 중심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반지름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이게 원의 일반형이지. 요 형태가, 그치? 전개가 다 돼 있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방정식 그 형태로 만든 걸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으래.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요 뒤쪽에 보면 이제 이거에서 중심 반지름 찾는 공식이 나와 있긴 하거든.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공식을 외우지는 않을 거야. 그걸 안 외우고, 우리는 항상 이 일반형을 표준형 상태로 돌려서,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이런 형태로 바꿔서 여기서 중심 반지름을 찾을 거야. 항상. 알았지? 이게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 몇 초 안 걸려. 금방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형 상태에서 이제 중심 반지름을 찾을 건데, 지금 여기서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써보면, 일단 x제곱하고 마이너스 4x 요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겠지. 그치? 그리고 플러스 y제곱하고 플러스 6y 요걸로 완전 제곱식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숫자가 얼마야? 플러스 4잖아. 이건 알고 있잖아 이제. 그치? 그럼 내가 4를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그치? 4를 빼줘야지. 마이너스 4 이렇게. 그치? 이건 2차 함수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얼마야? 9가 되니까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은 원래 있던 놈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그치? 그 다음 플러스 얘는 이렇게 세 개는 y 플러스 3의 제곱이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수함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지. 그치? 그거 2양을 하면 어떻게 돼? 는 1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중심 좌표 얼마? 2, 마이너스 3 반지름은 4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 지금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이 과정을 좀 압축해서 빨리빨리 좀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일반형이랑 이제 표준형 상태를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상태랑 이 상태를 좀 비교해봤을 때 그 과정을 전부 생략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찌됐건 x 같은 경우는 x 계수 있지. 마이너스 4. 이거의 절반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 플러스 6의 절반으로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바로 그냥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을 쓰겠다는 얘기야. 아예 그냥. 이해하니? 그러니까 쓰고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요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얘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플러스 4였잖아. 그래서 4를 더하고 빼준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마이너스 4는 어차피 지금 이항을 해서 이렇게 16으로 만들 거지. 얘네끼리 이 상수끼리 다 더할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9도 마찬가지. 더해서 넘길 거 아니야. 어차피 넘길 거 아니야. 그럼 애초에 여기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하는 것보다는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해주는 게 더 낫겠지. 어차피 이항할 거니까. 그럼 여기도 9를 더해주고 빼주는 게 아니라 왼쪽에 이제 9를 더했으면 오른쪽에도 9를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요 마이너스 3은 원래 처음부터 있던 놈이니까 아예 넘길 생각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지. 플러스 3 이렇게. 이해하니? 그리고 이 4랑 9라는 거는 이거의 절반인 이놈의 제곱이지. 그리고 마찬가지 9도 이거의 절반인 3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생각해서 우변에 더해준다는 얘기야. 16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겠다고. 이해하니? 이러면 훨씬 빨리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건데,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 플러스 10y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는 여기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따 해볼게. 자,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바로?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는 자 이거 8 넘길 거지 그지? 8 넘겨. 8 더하기 제곱 16 더하기 제곱 25.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49 나오지. 맞아? 그럼 중심 얼마? 4 콤마 마이너스 5겠지. 반지름은 7이지. 이렇게 구하겠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훨씬 빠르지 이게. 그래서 이 방법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하나만 설명을 좀 할 건데, 이제 이 원의 방정식 쪽 이쪽 단원의 그 유형이 사실 굉장히 많아. 유형이 진짜 엄청 많거든. 거의 만약 너네가 시중에서 문제집을 산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센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단원만 거의 이제 유형이 30개 정도 될 거야. 진짜 많아.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활용이 엄청 많이 된다는 얘긴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초반 쪽에 위치한 유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a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그다음 플러스 bx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 그냥 2차 방정식 이렇게 주어진 건데, 문제에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한 A, B, C의 조건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편이야. 이런 유형이 있어.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려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금 일반형 형태의 그 식이 이거잖아. 맞아? 이게 일반형의 식인데 x제곱과 y제곱 개수가 둘 다 뭐야? 1이지 1.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식이잖아. 근데도 x제곱과 y제곱 개수는 둘 다 1이란 말이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랑 여기의 개수가 1로 같아야 돼. 이해되는 말이지? 그러면 a가 뭐 돼야 돼? 1이 돼야 돼. 1. 만약에 개수가 다르면 그러면은 이게 원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 절대로. 됐지?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 y제곱 개수가 2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a가 뭐 돼야 돼? 2가 돼야 돼. 2가 돼야 그러니까 어찌되건 똑같아야 1로 만들 가능성이 있잖아. 양변에 2를 나눠주든 뭐든 해갖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개수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a가 1이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일반형이라는 식은 표준형 상태에서 나온 식이잖아. x의 완전제곱식과 y의 완전제곱식을 전개해서 나온 식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x, y의 짬뽕식은 있어, 없어? 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당연히. 왜냐면 x 따로 y 따로 완전제곱식에서 나온 식이 이건데 x, y가 짬뽕되는 식이 나올 수는 없잖아, 절대로. 이런 항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b가 뭐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b가 일단 0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식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x는 없어도 상관없지. x항 자체는 없을 수도 있어. y항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x항, y항이 있어, 없어? x항, y항 없잖아. x제곱항이랑 y제곱항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완전제곱식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x항과 y항은 없어도 상관은 없어. 이해하냐? 그치? 요게 두 번째야, 요게 두 번째.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야.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반지름. 반지름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b가 0이고 a가 1이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c는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반지름을 좀 찾아볼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c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당연히. 맞지? 반지름 자체도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데 거기다 제곱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맞아? 그러면 C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겠지. 요게 반지름에 대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이해하지?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얘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같아야 돼, 무조건. x제곱, y제곱 개수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쓸데없는 항이 있으면 존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이 0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까지 만족을 해주면 돼. 요거까지. 됐니? 근데 이런 거에 관련된 유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잘 나오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식을 이런 식으로 많이 주어져,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반지름 조건만 따지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일단 이미 같고, 이미 요 개수가 같고, 그 다음 쓸데없는 항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이미 만족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조건인 반지름 조건, 요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지. 요게 제일 많이 나와.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유형인데, 얘는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거든. 특징. 그러니까 물론 이 특징은 외워야 돼. 이건 외워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있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자, 원을 하나만 그려볼게. x축에 접한대.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겠지. 맞지? 그리고 y축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이 원점이고. 자, 이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a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 원의 특징은 뭐냐면 요게 뭐야, 요게? 반지름이지, 반지름. 그지? 반지름 R이잖아. 근데 이 반지름 R이 뭐랑 같아? b랑 똑같지, 여기랑.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대신에 b를 사용해서 b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원래 A, B, R이라서 문자가 3개가 들어가잖아. 표준형 상태에서. 그제? 근데 지금은 X축에 접하는 원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문자를 2개로 줄였으니까 조금 더 구하기가 쉽겠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그린 원은 몇 사분면에 있어, 지금?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B가 양수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X축에 접한다는 게 꼭 1사분면에서 접한다는 보장은 없겠지, 당연히, 그치? 이게 밑에서 접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왼쪽에서 밑에서 접할 수 있고 위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B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값 B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얘기지. 이해하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 요게 이제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어? 반지름이 뭐랑 같겠어? 반지름이 뭐랑 A랑 같겠지. 그러니까 중심의 X좌표랑 같겠지. 이번에는 여기가 A, 여기가 이제 B니까 이렇게 A, B. 요만큼이 반지름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A랑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얘는 이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절대값 a가 반지름과 같은 거야. 그냥 a가 반지름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서도 왼쪽에 접할 수도 있으니까. 왼쪽에 접하면 x좌표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하니? 그 다음 세 번째는 x, y축.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거든. 둘이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자, 이거의 특징은 오늘 그림 잘 그리네? 오늘 잘 그렸지? 아따 씨, 좀 휘었는데. 자,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얘는 요 둘이 어때? 똑같지. 그게 또 반지름이랑도 어때? 똑같잖아. 다 똑같지, 그지?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a, b가 다 똑같으니까 a, b, r까지.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1사분면 2, 4, 3, 4, 4, 4 어디든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r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중심을 a, b라고 했을 때. 이해하냐? 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거 식을 이제 쓸 때, 이거에 관련된 식을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앞에 있는 두 개도 똑같긴 한데, 얘는 이제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지금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면,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어때? 부호가? 둘 다 플러스지. 똑같잖아. 3, 4분면에서 만약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그때도 어때? 마이너스로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x좌표, y좌표가 똑같다는 게 중요해. 1, 4분면, 3, 4분면은. 근데 2, 4분면, 4, 4분면은 어때? 부호가 반대잖아. 맞아? 그래서 식을 표현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1, 4분면에 접하는 걸로 그렸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2, 4분면 쪽에서 접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요걸 식을 쓸 때 이렇게 써줘야 돼. x-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왜냐면 부호가 반대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는 건 상관없어. 어찌됐건 반대로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이해하냐? 그러니까 2, 4분면이나 4, 4분면에서 접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요거랑 요거의 부호를 반대로 써주는 게 맞아. 그래야 답이 제대로 나온다. 이해하냐? 요거랑 요거는 똑같이 쓰면 되고, 뭐 플러스를 둘 다 쓰든 마이너스를 둘 다 쓰든 그건 상관없고 그냥 이제 똑같이만 쓰면 돼. 1, 4분면, 3, 4분면 같은 경우. 이해하지? 됐냐?
요거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긴 하지. 이렇게 지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식을 쓸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 4개로 나뉘어 있지. 아예 그냥 4분면에 따라 4개로 나눠놨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4개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 번거로우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1, 4분면과 3, 4분면은 부호가 어때? 가운데 부호가 같다라는 게 보이지. 그 다음 2, 4분면, 4, 4분면은 부호가 반대라는 게 보이잖아. 그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같냐 다르냐 그것만 판단해서 식을 써주면 돼. 간단하게 요거 몇 개 좀 풀어볼게. 왼쪽 거는 좀 풀어볼게. 시간이 되겠지? 자, 간단하게 볼게. 1번 보면 뭐 이거는 그냥 바로 나오지. 중심좌표 뭐야? 3,-1이지. 반지름은 얼마? 4. 굉장히 쉽지? 자, 이런 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낸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A가 어떻게 되느냐, A의 조건을 찾아라, 뭐 그런 말인데, 일단 원래 이제 최고차항 계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어때? 둘이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건 만족했고, 그 다음 쓸데없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그러니까 뭐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반지름 조건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지름 조건 일단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뭐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나머지 싹 다 넘기면 2-a인데 요거 1 제곱한 거 더해야 되니까 3-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게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겠지. 그지? 그래서 a는 3보다 작아야 돼 결국. 근데 문제에서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야? 3보다 작은 거의 최대니까 2가 되겠지. 맞지? 음. 5번은 아직 안 배웠어. 7번.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이 그리는 도형. 그거에 이제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문제 잠깐 읽어보면 점 A가 2,6인데 저기랑 요 원 위의 점 P를 이은 선분 AP 중점, AP의 중점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일단 이건 너네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서,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도 그려서 너네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보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이거 뭐라고 하지? 이렇게 실제로 이걸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A라는 점이 이제 여기쯤에 있고, 대충 그려서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리고 원 위의 점 P라고 했으니까 P가 이제 원에 이제 붙어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원 위의 점이라는 말은 P가 여기에 이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원 위에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 상태에서 요 AP, 선분 AP 요렇게 이어졌어, 선분을. 이거에 뭐래? 이거에? AP에? 중점이라고 했지, 중점. 여기를 내가 Q라고 한번 해볼게. 이 중점 Q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고 나왔어. 그냥 일단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얘는 일단 고정이 되어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해봐. 고무줄이고, 이 고무줄에 이제 이 가운데 중점에 여기다 이제 펜 하나를 이제 꽂아 놓은 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내가 점 P를 딱 잡고 이렇게 요 위를 이제 원 위를 이렇게 돌리면 같이 얘가 따라가겠지, 그지? 따라오면서 그리는 도형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뭐겠어? 원이겠지, 그지? 그거야, 그거.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인 거지. 이해하니, 뭔 말이지? 상황은 이해가 됐지, 그지?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인데,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 이게 사실.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이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여기 중점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 점을 x, y라고 둘 거야.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좀 많이 표현을 해. 소문자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헷갈리거든. 저 식이랑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문자로 좀 표현하는 편이야.
그리고 요 P라는 걸 X, Y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할게. 소문자 X, Y.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Q라는 거는 P와 A의 중점이지, 그지? 그럼 중점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면 대문자 X는 뭐야? X 플러스 2 나누기 2겠지. 중점 구하는 공식이잖아.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Y는 뭐야 그러면? Y 플러스 6 나누기 2라고 쓸 수 있지. 맞아? 요게 이제 Q의 좌표인데 여기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할 거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소문자 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소문자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 양변에 2를 곱하고 2를 넘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X는 2x-2라고 쓸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2 곱하고 6 넘기면 2y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지. 6 이항하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P라는 점은 이 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이 소문자 X 대신에 이거를 그 다음에 소문자 Y 대신에 이거를 저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얘가 원 위의 점이니까 이걸 저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당연히. 맞지? 그래서 X, Y 대신에 이거랑 이걸 저 식에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저 상태로 대입하면 되게 복잡하겠지? 그래서 저걸 정리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좀 만들 거야. 그럼 쟤를 표준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4라고 쓸 수 있겠네. 맞아? 그지? 그러니까 요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대입하면은 2x-4의 제곱 더하기 2y-8의 제곱은 4라는 식이 나오지. 됐어?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x를 괄호 밖으로 뽑아주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2를 밖으로 뽑아주고 여기 있는 2도 마찬가지 밖으로 뽑아주면 제곱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4로 나가겠지. 이렇게. 아니? y-4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4를 나눠주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오지.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라지 X, 라지 Y의 관계식이잖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해하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패턴은 이래.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 X, Y의 관계식을 찾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패턴이거든. 그래서 지금 찾은 게 이제 라지 X랑 라지 Y의 관계식이잖아. 그래서 요게 답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대충 뭐 그려보면 P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Q가 이번에는 한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대충 뭐 이렇게 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원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니? 이렇게 보여주면 돼. 이런 패턴으로. 됐어? 그리고 너네가 이제 이거를 답을 쓸 때 이렇게 대문자 x, y를 쓴 거는 저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식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너네가 쓸 때는 다시 소문자로 바꿔서 원래 우리 평소에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바꿔서 그냥 써주면 이게 답이야. 이렇게 대문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소문자를 이제 바꿔서 쓰는 거야. 이해하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취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자취의 길이라는 건 뭘 것 같아?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거에 그냥 말 그대로 이 길이, 요 길이 얘기하는 거야, 요 길이. 이 길이는 결국 원의 뭐야? 둘레지, 둘레. 맞지? 지금 반지름 얼마인데? 1이잖아, 1. 그러면 원의 둘레는 얼마야? 2파이겠지, 2파이. 그래서 답은 2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하니? 그 다음에 9번은 됐고, 일단 잠깐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요것도 하나만 해볼게. 11번도 하나 해보자.
자, 중심이 1,-2이고 그 다음 4,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표준형 상태로 만들라고 나왔는데 일단 중심이 1,-2라 했으니까 거꾸로 식을 만들 수 있잖아. 뭐라고 쓰면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 모르니까 r제곱 쓰면 되지. 그리고 얘가 뭘 지난다고? 4,2. 그럼 이거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대입해. 이거 대입하면 4 빼기 1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면 16인가? r제곱이 16이래. r값 찾는 게 아니지. 우린 식 찾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다 이렇게. 됐니? 뭐 어렵지 않지? 13번 같은 거 한번 볼게. 자, 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아까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중심 좌표의 그 절대값이 반지름과 똑같다라고 했었지, 그지?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그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지? 처음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지?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뭐야? y 플러스 반이니까 그냥 a의 제곱이지, 맞지? 그 다음에 다 넘기면 상수 넘기면 b 마이너스 10에다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9 더하기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정리를 좀 하면 a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심 좌표는 3,a 3,-a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반지름은 당연히 루트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게 반지름이겠지, 맞아? 근데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이거의 절대값이 다 같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결국 a가 얼마야? 그냥 뭐 절대값 3이 절대값 마이너스 2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뭐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3 또는 3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말고 3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a가 3이라는 얘기는 대충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몇 사분면이야? 그러니까 얘는 4사분면. 그러니까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a가 3이야. 제곱하면 9 빼기 1 그러면 이거는 루트 b 플러스 8인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얘도 뭐랑 같아야 돼? 3이랑 같아야지. 반지름이 3이니까. 그지? 그럼 제곱하면 b 플러스 8은 9니까 b 값은 얼마? 1이라고 나오겠지. 이해하니? 요건 됐고, 요것도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것도. 근데 아까보다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방법은 똑같아. 근데 얘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 봐봐, 그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두 점 A, B가 있어. A, B 뭐 그냥 대충 찍을게. 정확히 안 찍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원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P가 이제 그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AB, AB의 뭐의 자취를 찾는 거야? 이 삼각형의 뭐야? 무게중심의 자취를 찾고 있는 거지. 요거요. 맞지? 그럼 마찬가지 이 점의 자취를 찾고 있는 거니까 이 G의 좌표를 얘를 x, y라고 두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조건 만족하는 x, y의 관계식을 너네가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A의 좌표가 지금 2,0이라 나왔고 B의 좌표는 1,3이라 나왔어. 그리고 P를 x, y라고 할게, 그냥 소문자로. 그러면 무게중심 구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구했잖아. 그러니까 배웠잖아, 그치? 그럼 x 어떻게 구하지? x는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3이지. 나누기 뭐야? 3이지, 3. 무게중심. 맞지? 그 다음 y는 y 플러스 3이지, 그지? 0 플러스 3 나누기 3이잖아. 맞지?
똑같아 방법은. 여기서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3x-3이고 y에 대해 정리하면 3y-3이잖아. 이거를 저 원의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을 한다고.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이라는 식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x 대신에 이거 넣고 y 대신에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 그럼 대입을 하면 3x-3의 제곱 더하기 3y-3의 제곱은 36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3은 밖으로 뽑아내면 되지. 뽑으면 얼마야? 제곱의 영향을 받으니까 9가 되겠지, 그지? 9의 x-1의 제곱 더하기 9y-1의 제곱은 36이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9로 나눠줄 수 있겠지? 9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 x-1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럼 중심은 얼마? 중심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은 2인 원이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그래도 너네 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주면 요거 원래 너네 다 외워야 돼. 두 원의 위치관계. 앞에서 우리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배웠잖아. 그지? 뭐 평행일치, 뭐 수직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원도 총 6개의 위치관계가 있어요. 이거 지금 보이는 것처럼 6개가 있는데 이거가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안 외워도 돼. 좋지? 그러니까 버릴게. 알지? 그 다음에 19번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이건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 두 원의 넓이의 합이래. 저거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4사분면 점이잖아. 그러면 2,-4면 대충 한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이 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당연히 이 원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몇 사분면에? 4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지금 두 원의 넓이의 합이라는 건 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2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하나 그려지고, 맞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게 크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요거랑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이걸 지나려면 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근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식을 세워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식 하나만 세워서 풀어보면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가.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건 4사분면이라는 게 중요하지. x랑 y의 부호가 어때? 둘이? 다른 곳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식을 뭐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저건 중심이 아니야, 그지? 중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지. x 마이너스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써? x 마이너스 r에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써야지. x, y 부호가 반대잖아, 4사분면. 이게 뭐라고? r제곱이라고 쓰라고. 오케이? 지금 저 주어진 2,-4가 중심이 아니야. 저거는 그냥 지나는 점이지, 원이. 맞지? 그러면 이제 저 2,-4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한다라고 해서 r값을 찾는 거지. x에다 2 넣고 y에다 마이너스 4 넣고. 맞지? 그럼 이 대입하면은 2-r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전개하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그 다음 는 r제곱이니까 r제곱 없어지고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10하고 2 마마로 해서 r값이 2 또는 10이라는 게 나오지. 됐니? 그럼 결국 이제 어차피 두 원의 넓이의 합이니까 조그만 원의 반지름은 2란 얘기고 큰 원의 반지름은 10이란 얘기잖아. 그럼 이거의 넓이는 얼마야? 4파이지 4파이. 파이 안 붙이면 틀린다잉. 요건 넓이가 100파이지 그지? 더하면 104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너네 이것도 이제 간단한 유형이긴 한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의 일반형 있지, 일반형. 요게 원의 일반형이잖아.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점 3개를 여기다 대입을 각각 하면 식이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 3개로 연립해서 이제 A, B, C 찾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일반형에 대입해서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점이 되게 근데 좀 간단하게 나왔지. 0,0이니까 00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0000이니까 C가 얼마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주는 편이야. 그 다음은 마이너스 4,2를 대입을 하면 16 더하기 4 마이너스 4A 더하기 2B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하고, 마이너스 2,2 대입하면 4 더하기 4 마이너스 2A 더하기 2B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요거는 뭐 딱히 이제 뭐 머리를 쓰고 막 그러는 건 아니고 단순 대입하고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볼게. 그리고 23번은 이름이 있어, 이름이. 이것도 어찌됐건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지금 자취는 원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인데, 여기서는 조건이 뭐야? 여기서는 조건이? 뭐가 조건이야? 거리의 비율이 조건이지, 그지? 비율이 조건인데. 자, A가 이렇게 있고, 대충 그려볼게.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점 A, B로부터 거리의 비율이 1대2인 점의 자취가 원을 나타내는데, 이때 이 원의 반지름길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 거리의 비율이 1대2라 했으니까 대충 여기를 내가 P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1대2라고 생각을 해볼게. 1대2. 됐어? 근데 이제 거리가 1대2가 되는 요런 점 P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맞지? 뭐 한 요 정도에도 있을 거 아니야. 1대2 거리가. 맞지? 아니 뭐 한 이 정도도 있겠지. 1대2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이렇게 1대2가 되는 그 점들을 다 모아보면 이렇게 원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원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거든. 아마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재를 받으면, 학교 교과서를 받으면 아마 나와 있을 거야, 이게. 그래서 비율을 만족하는 그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의 점은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P가 되겠지, 그지? 그럼 요 점은 뭐야? 얘도 어찌됐건 1대2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겠어? 여기를 Q라고 하면 선분 A, B를 뭐야?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뭐 하는 점이야? 외분하는 점이지. 그러니까 결국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이 두 개가 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 오케이? 항상 이렇게 나와.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하지?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Q랑 P의 중점이 뭐란 얘기야?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의 중점이 뭔데? Q랑 P의 중점이. 에이? 이게 반지름이라고? Q랑 P의 중점이 뭐냐고. 이 중점 좌표가 뭐냐고. 이게 지름이라니까? 지름이라고, 지름. 그럼 이거의 중점이 뭐야? 응? 뭐라고? 뭐 했다고? 얘 중점이 뭐야, 이거? 응? P랑 Q의 중점. 이게 뭐야? 이 원의 뭐야, 이거?
중심이잖아, 중심. 아이씨. 아니, 지름의 가운데 있는 게 원의 중심 아니야? 맞지? 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씨. 원의 중심이지, 그지? 그럼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원의 중심을.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겠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원을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도 거의 풀이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두 개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원을 구하는 거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지?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면 일단 두 비율 더할 거 아니야. 3분의 그 다음에 곱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6. 그 다음 곱하면 플러스 12, 3분의 이번엔 y좌표니까 얼마? 10.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p의 좌표는 2,2가 되겠지. 그래서 p 좌표는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이제 q의 좌표 외분점 구해주면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분의 가운데 부호만 바꾸면 되지. 어차피 공식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좀 다르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럼 계산하면 q는 18,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지. 아 14구나. 16이 아니야. 14? 14 맞나?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럼 이 PQ의 중점이 뭐야? 중점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0,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게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거리 구하면은 루트 10에서 2 뺀 거의 제곱 64. 그 다음에 여기서 뺀 거 제곱이니까 64 나오겠네. 그러니까 루트 128 나오겠지. 그래서 저 원의 방정식은 x-10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은 128이라는 원이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항상 이렇게 구하면 돼. 이렇게.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27?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방금 했던 아폴로니우스의 원 쪽에서 그냥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점 두 개가 주어졌는데 저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러니까 지금 이거지. 요거처럼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그러니까 저 두 점의 중점이 뭐란 얘기야? 원의 중심이란 얘기지, 그치? 그리고 반지름 길이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지름이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지름이 나오고 그걸 반으로 나눠주면 반지름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걸로 이제 A 값을 찾을 수 있겠지, 됐지? 그럼 A 값 찾고 나서는 이제 중심도 찾을 수 있고 반지름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식을 만들라는 얘기야, 맞지? 이거는 더 쉽다.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이긴 한데 이번에는 조건이 그냥 이거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원이 나오겠지. 그 원의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근데 더 쉬운 게 우리가 P의 자취를 찾는 거니까 마찬가지 P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되겠지. 그리고 조건 만족하는 이 x, y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인데 근데 관계식 자체가 지금 나와 있잖아. 이게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하면 돼. AP 그다음 AP하고 BP하고 CP하고 해서 두 점 사이 거리 이게 좀 식이 좀 길어. 근데 이제 이것만 계산 다 하면 원의 방정식이 그냥 나와 자동으로. 그래서 오히려 얘는 쉬운 조건이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내가 뭐 생각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 이거 되게 많네. 37번 같은 건 이제 안 해도 된다. 요게 이제 두 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외부에 있다라는 거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아까 내가 이제 버리라고 했던 거 있지.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 관계라서 37번 같은 경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네. 알았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요거 다음 개념은 없지? 없겠지? 그치? 없지. 그치. 자, 이거는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거든. 너네 그 앞에서 그 기억할라나 모르겠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기억하냐 혹시? 어떻게 구했지? 두 직선의 교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공식. 어떻게 구했지? 공식이니까 이제 ax 플러스 플러스 c k, 그 다음에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그 다음에 c 프라임 이렇게 가지. 맞아? 그러니까 두 직선을 그냥 뭐 하라고 했어? 그냥 더하는 거지. 그냥 더하고 나서 k를 갖다 붙이는데, 뭐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문제에서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으니까, 그치? 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의 직선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지, 답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랑 이거 주어지고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식을 쓴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해갖고 정리를 하는 거지. 이 방법으로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야, 완전히. 그냥 외우면 돼, 얘는. 두 원이 이렇게 있어. 두 원이 이제 교점이 있는데, 교점이 지금 그림에서는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지, 그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사실 무수히 많거든.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무수히 많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만 봐도 알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잖아, 여러 가지로. 맞지?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거든. 그걸로 이제 나온 게 똑같아. 한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 또 다른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그 공식은, 방법은 똑같아. 둘이 더한 다음에 k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했던 거랑 같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지. 똑같아, 그치? 그리고 나서 뭘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점을 주어지겠지. 그럼 너네가 세 개의 원을 지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냥 너네 삼각형의 외접원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하나밖에 없지. 그치? 하나로 결정돼 있잖아. 그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여기 만족하는 k가 나오겠지. 그 점을 이제 대입을 하면. 그치? 그래서 k가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정리를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방법이 똑같아. 앞에서 배웠던 거랑. 알았지? 그래서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둘이 이제 더한 다음에, 물론 얘도 이제 일반형 상태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공식이야. 더한 다음에 k 붙이고 나서 또 다른 한 점 주어진 거 대입해서 k 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게 하나, 그러니까 다른 공식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지금처럼 두 원의 교점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겠지. 딱 하나만 존재하겠지. 왜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는 공식이거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너네 아까 문제 보면서 공통현의 길이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이거 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공통현의 길이라는 거는 여기 교점에서부터 요 교점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맞지?
그러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단순해. 이 원에서 이 원 그냥 빼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k에 마이너스 1 대입하라고 나와 있거든. 문제 거기 저 개념에서는. 그냥 그 말이 이제 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두 원을 빼서 정리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간단하지? 그냥 빼면 돼. 빼고 정리만 하면 끝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까지 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해보면, 요거 한 번만 해볼까?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요거 한번 보면 33번을 잠깐 보면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공통현의 길이가 나와 있다는 건 당연히 두 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지, 당연히. 맞지? 점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5다라는 얘기야. 이때 지금 뭐 양수 k 값 구하라고 나왔는데, 자, 여러 가지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원이 지금 다 일반형 상태니까 쟤네를 일단 표준형으로 다 바꿔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 넘기고 1 더하고 4 더하니까 얼마야? 1 넘기고 2 더하기 4니까 6이네?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표준형 만들어주면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9에다가 25 더하면 34? 34-2k 뭐 이렇게 나오네. 됐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가볼게. 지금 얘는 정확히 우리가 k 값 찾는 거니까 이걸 이용을 좀 할 거거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다. 그럼 얘가 어찌됐건 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2등분이 되는 건 알지?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성질이니까. 맞지?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요 교점에서 중심까지 길이가. 요 반지름 길이가 이거의 루트 씌운 34-2k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루트 5지, 루트 5. 여기 공통연의 길이가 2루트 5라며. 그지? 여기 루트 5겠지. 맞아? 여기서 우리가 이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지. 요 길이만 알면. 맞아? 그래서 이 길이를 찾을 건데, 이 길이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지. 그지? 그리고 요게 원의 중심이잖아. 이 원의 중심이니까 3,5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지. 맞아? 그걸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야겠지, 그지? 그러려면 저기서 저기를 빼야지. 그러니까 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든,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든, 아무튼 빼서 계산해야지. 빼면 어떻게 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뺄게. 빼면 얼마야? 바로 빼면 8x 더하기 6y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이지. 맞아? 그러면 3,5에서 6까지의 거리가 2루트 5란, 거리가 이거란 얘기지. 됐어? 그럼 계산해볼게.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돼? 루트 88에 64 더하기 66 36분의 절대값 3 대입하면 38에 24 더하기 5 대입하면 5 6 30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그럼 요게 이제 계산하면 10분의 10분의 얼마? 그치? 뭐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거랑 이제 이거랑 이거 세 개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지, 그치? 너무 복잡해서 반대로 갈게, 반대로. 이거 너무 복잡해. 장난 아니야. 오우씨, 토할 것 같아. 자, 이렇게 가볼게, 반대로. 어찌됐건 얘도 수직이잖아. 여기 이쪽 원의 중심에서. 그치? 수선 내리면 2등분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지? 요거는 루트 6이지. 이번엔 다른 직선이니까 얘는 정확히 알잖아. 그치? 그럼 여기 루트 6이고 여기 루트 5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1 돼야지. 그러니까 1이 돼야지. 1 길이가. 그 여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잖아. 얘는.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쉽겠네. 그지? 얘보다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 직선을 구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라는 걸로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루트 일단 100분의 마이너스 1하고 2 대입하는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이제 거리가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 양변에 10 곱하고 이거 정리를 좀 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k 플러스 3 나오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게 이제 10이란 얘기지. 12에서 4에서 맞네.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절대값이니까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3 넘기면 마이너스 2k는 7 나오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7 나올 거고, 여기 넘기면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3이니까 k 값은 2분의 13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양수 k니까 얼마야? 2분의 13이 되겠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리고 지금 니네가 봤던 것처럼 이거를 그냥 문제만 딱 보고는 너네가 절대 못 풀어. 이거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것처럼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서 지금도 내가 처음에 그림 그려서 이쪽으로 생각해서 여기 있는 요 식으로 생각해서 구하려고 했다가 반대로 틀었잖아. 그치? 왜냐면 이게 너무 더러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나오긴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근데 너무 더럽다 보니까 반대로 틀었잖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제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냐?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좋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림 그려서 푸는 건 아닌데 너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있잖아.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 지금 같은 이 상황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너네가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려서 어떻게 풀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응? 오케이.